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한마 요약집 지금까지 정오표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 정오표들이 대부분 공제 문제집의 정오표에 따른 오한마 요약집의 정오표인데, 이 정오표가 1년 내내 이제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오표 내용이 많아서 정오표 내용을 따로 설명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 정오표 나올 때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2페이지에서 일반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조사하는 것, 이것을 원래 이제 수정하기 전에는 임의적 행정조사로 봤었습니다. 근데 임의적 행정조사로 봤던 것을 폐기하고 강제적 행정조사로 보는 것이죠. 강제적 작용으로 봐버리면 이렇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이 실질적이라는 말이 성질상 경찰이란 말이죠. 자, 경찰학, 그 다음에 실무종합에서 성질상 경찰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야? 그게 권력행정입니다. 권력행정. 그래서 법대 실행이에요. 법대 실행. 제가 이제 이게 좋아하는 표현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숙지를 하시고 딱 가셔야 돼요. 뭐냐면, 법치국가 경찰 개념이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고, 그 대륙법계 경찰 개념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고요. 그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행정경찰입니다. 행정경찰. 이 행정경찰이 권력적 행정경찰. 그래서 권력행정 자체를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잡아버린 것이 이 독일의 행정법학자들 위주로 해서 이 경찰 개념을 정립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학 또는 실무종합 맨 앞을 보실 때 이 경찰 개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성질상 경찰이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 다름이 아니라 권력행정을 행정법학자들이 권력행정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로 잡아버렸다. 그걸 좀 숙지하시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작용이, 어떤 경찰작용, 어떤 행정작용이 권력행정이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고, 권력행정이 아니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일반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 여부를 조사하는 것, 이것을 임의적 행정조사로 봤다가 그 견해를 공제문제집에서 폐기하고 강제적 행정조사로 보고, 왜냐하면 행정조사가 임의적 행정조사, 강제적 행정조사로 구분하는 기준이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 조치가 있으면 강제적 행정조사로 보고, 따르지 않았을 때 불이익 조치가 없으면 임의적 행정조사로 보거든요. 근데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하는 거 거부하면 과태료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조항이 있으니까 임의적 행정조사가 아니라 권력적 행정조사인 것이죠. 그래서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하는 것 권력적 행정조사로서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일반 공무원이 하는 것이니까 협의의 행정경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안경찰이려면 또는 협의의 행정경찰이려면 무조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야 보안경찰이 되건 협의의 행정경찰이 되건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나뉘어지는데, 이 일반 공무원이 원산지 표시 여부 조사하는 것, 자, 권력적 행정이니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요.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보안경찰이냐 협의의 행정경찰이냐, 보안경찰은 아니고 경찰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행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의 행정경찰에 들어간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면서 협의의 행정경찰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공제 문제집에서 견해를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자, 페이지 23페이지에 경찰 통감부를 경무 통감부로 바꿨습니다. 자, 가보개혁 이후에 경찰 기관의 변천사가 청부, 청부시통, 총국입니다. 청부, 청부시통, 그 다음에 총국입니다. 이 청부, 청부시통, 그 다음에 총국 사이에 뭐가 있어? 1910년 강제병탄이 있는 것이죠. 1910년 강제병탄 이전이 경찰기관의 변천사가 청부, 청부시통, 강제병탄 이유가 총국,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가보개혁
1894년 갑오개혁 때 경무청을 창설하죠. 자, 그다음에 1894년. 자, 그다음에 1900년에 경부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경부는 자, 이 경무청은 내무하문 소속이었다가 내부 소속으로, 즉 부 아래에 속한 것이죠. 자, 그런데 1900년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경무청이 경부로, 일개 부로, 한개 부로, 독립적인 부로 승격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무청이건 경부건 다 관할이 한성부 아니죠. 한성부만. 자, 1902년에 이 경부체제가 실패해. 왜? 광무개혁이 실패하니까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경부도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경무청으로 환원합니다. 근데 이때 환원된 경무청은 전국을 관할했기 때문에 오늘날 경찰청의 원형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1907년에 경무부로 바뀝니다. 경무부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경무부가 창설됩니다. 이 경무부는 경무청이 경무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경무청은 그대로 있고 1905년에 을사늑약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이 통감 정치를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 행정조직이 있으면서 통감부가 별도로 설치되면서 그 통감부가 실권을 장악해버리죠. 그래서 통감부 안에 별도로 경찰 조직인 이 경무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자, 이 경무부는 경무청이 경무부가 된 것이 아니에요. 경무청은 그대로 있고 대신 이 경무청은 1905년에 한성부로 관할을 줄입니다. 원래 이 경무청이 전국을 관할하다가 1905년에 한성부로 관할을 줄이고 대신 1907년에 이 경무청은 한성부로 줄여가지고 그대로 있고 1907년에 통감부 경무부를 설치하죠. 자, 그 다음에 역시 1907년에 경시청이 설치가 되는데 이 경시청이 경시청이 되는 거예요. 이 경무청이 경시청이 되는 것이고, 자, 1910년에 통감부 안에 이게 이제 경무통감부입니다. 이 경무통감부가 이제 공제 문제에서 경찰 통감부라고 부르던 것을 경무통감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경무통감부, 이 경무통감부가 이 경무부가 경무통감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02년 경무청은 1907년 경시청으로 바꾸고요. 자, 1907년 경무부는 1910년 강제병탄 전에 경무통감부로 바뀝니다. 자, 이 경무통감부는 통감부 소속입니다. 통감부 소속. 일제가 통감 정치하면서 별도로 기존 행정조직 외에 별도로 설치한 통감부 소속의 경무통감부. 자, 강제병탄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총독부로 바뀌죠. 총독부. 총이 경무총감부죠. 총독부, 경무총감부. 그다음에 1919년 여기 이제 1910년이고요. 자, 1919년 3.1운동 이후에 경무국으로 바뀝니다. 경무국으로. 그래서 일제가 헌병 통치하지 않겠다. 조금 유하게 통치하겠다라고 하면서 만든 것이 경찰을 경무총감부에서 좀 줄여서 경무국으로 편제를 좀 줄여서, 그러나 하는 일은 똑같고 편제를 좀 줄여서,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이 경무총감부를 줄이겠다라고 해서 경무국으로 줄인 것이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1910년 강제병탄 전에 통감부 소속의 경찰 통감부가 아니라 경무통감부로 수정을 했고요. 자, 61페이지, 62페이지를 보시면 자기개발 휴직이 가능한 근무 연수, 가 전에 5년 이상, 10년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3년 이상, 6년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된 다음에 자기개발 휴직을 쓰려고 하면 근무한 지 3년 이상은 되어야 자기개발 휴직을 쓸 수 있고요. 자기개발 휴직을 한번 쓴 다음에 복귀했으면 다시 10년이 아니라 6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자기개발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개발 휴직이 가능한 근무 연수 3년, 6년입니다. 3년, 6년. 최초 자기개발 휴직은 공무원 된 지 3년이 지나야 자기개발 휴직을 쓸 수 있고, 한번 자기개발 휴직을 갔다 온 다음에 다시 자기개발 휴직을 쓰려면 6년 이상이 다시 지나야 다시 자기개발 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자, 87페이지에서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됐습니다. 전에는 이제 연가를 저축했으면 10년 이내 그 연가를, 저축연가를 사용했어야 되는데 그 소멸시효 폐지해버렸습니다.
자, 88페이지에서 사망으로 인한 특별휴가, 특별휴가 중에서 경조휴가죠. 경조사 휴가. 이 경조사 휴가에 휴가 일수가 이제 바뀐 것이 있는데, 자, 형제자매 사망했을 때 1일에서 3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으로 인한 경조휴가, 특별휴가가 부모가 5일이고요. 근데 나머지는 다 그냥 3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조부모, 자녀, 그 다음에 형제자매, 이것을 전부 다 3일로 이렇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3일로. 그래서 형제자매가 3일로 되면서 조부모, 자녀, 형제자매 사망이 전부 다 3일로 특별휴가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자, 90페이지를 보시면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까지 여기 이제 붙었죠. 스토킹. 경찰청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규칙에서 제3조에서 피해자 개념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게 이제 삭제됐습니다. 이게 삭제됐지만 그러면 이 규칙에서 이 규칙의 피해자의 개념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없어졌으니까 그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삭제가 됐냐면 이게 3조잖아요. 3조 그냥 일반 조문에서 피해자 뒤에 괄호를 삭제한 거예요. 근데 이거 삭제한 이유가 이 규칙 2조에서 정의 규정에서 이미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정의 규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조항에서는 이걸 넣지 않아도 당연히 피해자 하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군더더기 조항이기 때문에 군더더기 표현이기 때문에 삭제한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포함돼. 왜? 정의 규정은 2조에서 3조가 아니라 2조 정의 규정에서 피해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조항들에서는 이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삭제한 겁니다. 삭제했기 때문에 반대 의미가 된 것이 아니에요. 3조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것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이 규칙상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군더더기 표현이 삭제된 것이 또 있죠. 뭐냐면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서 경비 비상에서 가포, 을호, 병호에서 각각 100%까지, 50%까지, 30%까지 경력 동원할 수 있는 거. 그게 100%까지, 50%까지, 30%까지 그것이 없어졌죠. 없어졌지만 왜 없어졌어? 그건 이제 경비 비상을 얘기하는데 경비 비상이 아니라 비상 전체, 모든 비상의 활동 기준에 그러니까 통칙적인 모든 비상의 활동 기준 규정에 가포는 100%까지, 의료는 50%까지, 병원은 30%까지 경력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적시가 돼 있거든요. 이미 적시가 돼 있으니까 경비 비상만 따로 100%, 50%, 30% 적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걸 적지 않아도 당연히 가포는 100%까지, 을호는 50%까지, 병원은 30%까지 경력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경찰 비상업무 규칙에서도 경비 비상에서 가포, 의료, 병호에서 100%, 50%, 30%그 규정을 삭제했거든요. 삭제했지만 그 경비 비상의 가포, 의료, 병호에서 100%까지, 50%까지, 30%까지 경력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똑같아요. 삭제했지만 똑같아요. 왜? 통칙 규정에서 이미 비상의 활동 기준에서 가포는 100%까지, 의료는 50%까지, 병원은 30%까지 경력 동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비 비상에서 별도로 적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군더더기 표현이라서 삭제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165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이제 문서 작성법에서 이 날짜 표기가 자, 날짜에서 연, 월, 일을 적지 않고 이 온점, 마침표죠. 마침표를 찍어주는 것을 대신합니다. 자, 마침표를 찍어줬으면 이게 2018년이니까 그 뒤에 한 칸을 띄워줘야 됩니다. 한 칸 띄워주고 몇 월, 이 점이 몇 월 의미니까 또 한 칸 띄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게 7월 13일이면 이 07로 쓰느냐 7로 쓰느냐 0을 써주지 않습니다. 이게 뭐하고 달라? 이게 시간 표시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시간 표시는 24시각제로 하는데, 자, 오후 5시 38분이면 17시 38분입니다. 이렇게 24시각제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시를 따로 적지 않고 이 쌍점으로 찍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전 7시 38분이면 그러면 07.38로 써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738로 씁니까? 그때는 써줍니다. 시간은 0을 써줍니다. 시간을 뭐 07시 08분이면 07시 08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시간을 쓸 때는 이 0을 써주는데 대신 연월일을 쓸 때는 0을 안 써줍니다. 여기 보시면 0을 안 써줍니다. 그 점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자, 270페이지에서 아청법에서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의 개념이 그동안 연 19세 미만이었죠. 그래서 19세 미만인데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개념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이거 다만 19세 돌아가는 연도에 1월 1일을 맞이하는 제외, 이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그냥 19세 미만이 됐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아동이나 청소년의 기준이 이렇게 되죠. 아동 18, 그다음에 소아 19, 그다음에 청음 영계 연 1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아동은 18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아동에 들어간 것이 제가 그냥 말로 해드릴게요. 아동복지법, 실종아동법, 그 다음에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제가 적어드릴게요. 여기 아동복지법, 그 다음에 실종아동법, 그 다음에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하고 유사한 것이 또 가정폭력처벌법이니까 가정폭력처벌법. 자, 이렇게는 18세 미만입니다. 거기에서 아동, 여기서 다 아동이야. 여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실종아동법상 아동,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 가정폭력처벌법상 아동이 다 18세 미만입니다. 자, 소아 19. 이 소아가 자 소년법, 그 다음에 아청법입니다. 아청법. 소년법상 소년하고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개념이 그냥 19세 미만입니다. 그냥 19세 미만. 자, 소아 19. 소년법, 그 다음에 아청법. 소년법상 소년, 아청법상 아동 청소년 다 19세 미만입니다. 그냥 19세 미만입니다. 자, 청음 영계 연 19. 자, 청소년 보호법. 그 다음에 우리 경찰 대상인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방 관할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그 다음에 영화 비디오물 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오케이? 청소년 보호법, 그 다음에 노래방, 비디오방, 게임방을 관할하는 음악산업진흥법, 영화 비디오물 진흥법, 게임산업진흥법. 여기서 청소년이 전부 다 연 19세입니다. 19세 미만, 단 19세가 되는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청소년에서 제외되는 것. 즉 연 단위로 청소년에서 그냥 벗어나 버리는 것이죠. 19세가 되는 1월 1일만 되면 다 청소년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 그 연 19세가 청음 영계 연 19입니다. 자, 그래서 아동 18, 소아 19, 청음 영계 연 19. 아청법에서의 아동 청소년 개념이 전에는 연 19세였는데 이제 그냥 19세 미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세가 도달하는 연도에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 이 규정이 그냥 삭제돼버려서 그냥 19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286페이지를 좀 볼게요. 286페이지. 자, 286페이지를 보시면 286페이지 이게 뭐냐면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규정입니다.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규정이에요. 근데 이 사건 진행 상황 통지 규정이 입건 전 조사나 그 다음에 수사나 똑같이 규정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286페이지는 입건 전 조사 규정인데 저 뒤에 수사에서도 똑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개정된 것이죠.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날, 그 다음에 착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그리고 이 이후에 따른 통지란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각각 7일 이내에
이 사건 조사 진행 사항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수사에서도 똑같아요. 수사에서도 고소 접수했으면 고소 수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착수한 날,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 따른 통지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건 진행 사항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다음에 그 착수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 각각 사건 진행 상황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딱 구분 지은 것이 입건 전 조사나 수사에서나 다 똑같습니다. 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다음에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3개월이 지나서 통지한 그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 사건 진행 사항을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359페이지에서는 이게 이제 테러 방지법인데, 테러 방지법에서 제가 이제 인권 보호관 한 명을 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을 강행 규정이라는 것을 좀 확실히 밝히기 위해서 좀 제가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이 정오표를 드렸냐면, 테러 방지법에서 인권 보호관 한 명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딱 둔다로 강행 규정으로 뒀거든요.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테러 방지법 제정할 때 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엄청 반대했거든요. 막 결사항전했어요. 자, 그래서 저 국정원 측에서 이제 자꾸 이제 반대하니까, 그러면 왜 반대하느냐? 아니 지금 막 독재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국민의 인권을 짓밟으려고 테러 방지법 만드는 거 아니냐? 자꾸 이제 그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면 인권 보호관 한 명을 꼭 두겠다라고 약속해서 좀 협의가 돼서 테러 방지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보호관 한 명을 둘 수 있다라고 했으면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오케이 했겠냐고. 그래서 인권 보호관 한 명을 둔다, 강행 규정으로 둔 것이 양보를 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인권 보호관 한 명 둔다, 강행 규정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389페이지는 이게 특가법입니다.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가법에서 우리 교통 관련해서 가장 비난 가능성이 큰 세 가지를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가법 5조의 3에서 도주치사상, 뺑소니치사상, 도주치사상, 그다음에 5조의 11에서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치사상, 음주 약물운전치사상이죠. 그걸 이제 특가법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가법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이렇게 도주치사상,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 이 세 가지를 특가법에서 특별히 교통 관련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도교법상 자동차 등하고 특가법상 자동차 등하고 개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도교법에서는 자동차 등 하면 자동차 플러스 원자인데, 특가법에서는 모든 건설기계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특가법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 특가법상 자동차 등 개념에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가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어요. 자동차 등 개념이. 이게 뭔 말이냐면, 자,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 그러면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이미 이 자동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등 해놓고 외의 건설기계가 포함된다는 말은 모든 건설기계가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가법상 자동차 등 개념에는 자동차, 원자, 그 다음에 자동차로 보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까지 다 포함됨으로써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는 자동차 안에 이미 들어가 있고, 자동차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까지 포함함으로써 모든 건설기계가 특가법상 자동차 등 개념 안에 들어갑니다. 네, 415페이지 할게요. 자, 415페이지에 질서유진이 나오는데, 자, 질서유진 임명해야 한답니까? 임명할 수 있답니까? 임명할 수 있답니다. 왜 그래? 아니, 집회 시위라는 것이, 5개 집회 시위라는 것이 2명 이상만 되면 집회 시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명 이상만 되면 5개 집회 시위가 돼야 하는데, 뭐 2명, 3명 집회 시위 하는데 질서 유지는 임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집회 시위가 아니라 그냥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질서 유지는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뭐 2명, 3명 되는 집회 시위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 질서 유지는 임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는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할 수 있다고요. 자, 8월 1일 정오표로 넘어가서, 자, 비상근무 관련해서 356페이지를 보시면 이 비상근무의 종류가
비상금의 종류의 순서가 좀 바뀌었죠. 전에는 경작, 안수, 교제였는데 이제 경작제, 안수교로 바꾸면서 이 경작제, 안수로 바뀌면서 경비, 작전, 재난을 함께 묶어놨어요. 재난이 맨 뒤에 있었는데 함께 묶어놨어요. 왜 함께 묶어놨냐면 이게 다 경비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 재난 비상이 치안 상황 관리관 소관이었거든요. 그걸 이제 바꾸고 그걸 지우고 경비 소관으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경비 소관으로 바뀌었다. 원래 옛날에 재난이 경비 소관이었어요. 경비 소관이었다가 저 112 치안 상황 관리관으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다시 경비 소관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경작제입니다. 경작제. 경작제가 다 경비 소관이다. 경작제. 재난 비상이 치안 상황 관리관이었다가 경비 소관으로 바뀌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358페이지 경비 비상에서 이 경비 비상의 한 종류인 경비 비상에서 가포에서 그다음에 의료에서 병우에서 가온 경력의 100%, 50%, 30% 이게 삭제됐어요. 그냥 경력을 하고 100%, 50%, 30% 지웠습니다. 자, 지웠으면 이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느냐? 아니, 지웠어도 이 의미가 경비 비상에서 그대로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경비 비상만이 아니라 모든 비상의 활동 기준에서 가포는 가용 경력 100%까지, 의료는 50%까지, 병원은 30%까지 경력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경비 비상에서만 따로 이렇게 쓰지 않아도 그냥 당연히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군더더기 표현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의미가 바뀐 것이 아니에요. 의미는 똑같아요. 삭제됐어도 의미는 똑같아요. 왜? 통칙 규정에서 가포는 100%까지, 의료는 50%까지, 병원은 30%까지 경력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는 똑같지만 군더더기 표현이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자, 9월 2일자 정오에서 자 90페이지에 이 성희롱 성폭력 스토킹 예방 규칙에서 2조를 이제 포함시켜놨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3조에서 피해자에서 괄호 열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것을 지워버리니까 그러면 피해자 개념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안 들어가는 거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물어보니까 공제 문제집에서 정오표를 공제한 것이 어차피 2조에 피해자란 피해를 입은 사람인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3조에서 이 괄호 규정을 삭제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미는 똑같은 거죠. 왜? 전체 정의 규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자에서는 이 괄호 표현을 쓰지 않아도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피해자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자, 200페이지 청탁금지법에서 이 음식물, 예외적으로 가능한 음식물 기준 금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숙지해 주시고요. 자, 420페이지 이 집시법 시행령상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이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전에 자, 등가 소음도는 평균 소음도고 최고 소음도는 이제 순간의 소음도죠. 순간의 소음도. 자, 그런데 이게 전에 65, 65, 75, 85, 85, 95였는데 5씩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소음도 기준을 줄였다는 것은 기준을 강화시킨 것이죠. 더 조금만 시끄럽게 해도 위반되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준을 강화한 겁니다. 기준을 강화한 것이 60, 60, 70, 80, 80, 90입니다. 자, 등가 소음도도 주악종도 기타, 최고 소음도도 주악종도 기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악종도 기타, 주악종도 기타에서 각각 60, 60, 70, 80, 80, 90입니다. 60, 70, 80, 90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5씩 빼주면 되는데 자, 보시면 3칸, 2칸, 2칸, 3칸, 2칸, 1칸이에요. 그러면서 자, 각각 위아래만 한 칸은 10을 빼주는 거예요. 여기도 위아래가 한 칸은 10을 빼주는 거. 근데 밑에는 이제 한 칸밖에 없으니까 빼줄 것이 없어서 그런데 자, 등가 소음대에서도 위아래 한 칸은 10을 빼주고 나머지는 다 그냥 5씩 빼주면 됩니다. 최고 소음도도 위아래만 첫 번에 10을 빼주고 나머지 5만 빼주면 됩니다. 대신 맨 밑은 더 빼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등가 소음도에서 60, 70이니까 10을 빼줘. 50, 60. 자, 그 나머지는 5씩 빼주면 됩니다. 45. 여기 60에서 55.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칸은 10을 빼줘. 그래서 10을 빼주고 여기는 더 뺄 게 없으니까 안 빼주고 나머지는 5씩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 70, 80, 90입니다. 60, 60, 70, 80, 80, 90. 이거 위 아래만 첫 번째 칸이 10을 빼주고 나머지는 5씩 빼주면 돼. 5씩 빼주면 된다.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된 조항이 이 3호가 이번에 추가된 조항입니다. 뭐냐면 자, 소음 측정 장소에서 확성기 등 대상 소음이 있을 때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라고 합니다. 이 측정 소음도를 배경 소음도로 보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 이 대상 소음도예요. 어쨌든 자, 측정 소음도 확성기 등이 있을 때 측정한 것이 측정 소음도. 자,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가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것을 배경 소음도라고 합니다. 즉 그 지역이 원래 시끄러운 거, 그걸 배경 소음도라고 합니다. 왜냐면 그 지역에 막 버스 같은 것들이 많이 다니면 원래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또는 공사장이 하면 원래 시끄러울 거지 않습니까? 원래 시끄러운 거, 확성기 등 없을 때 원래 시끄러운 것이 배경 소음도고요. 확성기 등이 있을 때 측정한 것이 측정 소음도입니다. 자, 여기는 원래 이 조항은 있었는데 이 아래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자, 배경 소음도가 유표의 등가 소음도 기준보다 큰 경우, 즉 원래 확성기가 없어도 항상 엄청 시끄러운 지역, 그 엄청 시끄러운 지역이 등가 소음도 기준보다 원래 그냥 커. 원래 크면 배경 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 이 올림이 반올림이 아니라 그냥 올림이죠. 그래서 60.1이 나오건 60.8이 나오건 다 그냥 61이 되는 거죠. 그냥 올림이니까, 반올림이 아니니까. 자, 그 값을 등가 소음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장소가 엄청 시끄러운 장소야. 그러면 확성기 N만큼 시끄럽게 해봐야 그 기준을 넘지를 못하죠. 어떤 장소가 원래 엄청 시끄러워, 원래 엄청 시끄러워. 그 엄청 시끄러운 것이 배경 소음도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배경 소음도를 넘게끔 집회 시위를 하려면 엄청 시끄럽게 해야만, 확성기 엄청 크게 틀어야만 원래 그 배경 소음도를 넘어갈 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배경 소음도 자체를 등가 소음도 기준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 소음도 기준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등가 소음도 기준을, 즉 배경 소음도를 위반했다면 그 배경 소음도가 엄청 시끄러운 거니까, 배경 소음도가 엄청 시끄러운 거라면 확성기 등으로 그 배경 소음도만 넘어서면 이 등가 소음도 위반한 것으로 봐버리는 것이죠. 왜? 배경 소음도가 엄청 시끄러운 것은 확성기로 N만큼 떠들어 봐야 그 배경 소음도를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엄청 시끄러워. 그래서 배경 소음도가 원래 높은 곳에서 확성기를 틀어가지고 그 배경 소음도를 넘어갔다는 것은 진짜 시끄럽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경 소음도가 등가 소음도 기준보다 큰 경우, 즉 배경 소음도가 평상시에 엄청 시끄러운 곳은 배경 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림한 값을 등가 소음도 기준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20dB를 더한 값을 최고 소음도 기준으로 합니다. 20dB를 더하는 것은 원래 등가 소음도하고 최고 소음도 기준이 60에서 20 더해서 80, 70에서 20 더해서 90, 원래 20dB 정도 더한 것을 이 최고 소음도로 잡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20dB를 더한 값을 최고 소음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3호의 두 번째 문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 장소가 원래 엄청 시끄러운 곳은, 원래 엄청 시끄러워서 그 배경 소음도가 등가 소음도를 넘어가 버려. 그런 곳에서는 그 배경 소음도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올려줘가지고 그것을 등가 소음도 기준으로 잡아버립니다. 최고 소음도는 거기서 20dB를 더한 값을 최고 소음도 기준으로 합니다. 자, 246페이지 112 규칙 이 통째로 좀 바꿔주신다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6조 신고에 접수해서 관할과 관계없이 신고를 신속하게 접수합니다. 왜 그래? 관할 아니라고 막 떠넘기다가 옛날에 난리 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관할 관계없이 신고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112 코드 분류.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굵게 안 쳐놓은 곳이 있는데 좀 굵게 좀 쳐 주십시오. 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 음영으로 해놓은 거 또 추가로 굵게 밑줄을 좀 쳐 주십시오. 자, 코드 분류의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잡아놨습니다. 좀 언밸런스하죠. 이게 112 근무요원으로 잡아놔야 되는데
코드 분류 주체를 경찰청장으로 잡아놨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경찰청 전체에 다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청장은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분류합니다. 자, 코드 분류의 기준이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입니다.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 왜 그래? 우리 지금 112라는 것이 어떤 체제죠? 경찰의 긴급 출동 서비스 체제지 않습니까? 긴급 출동 서비스 또는 긴급 출동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긴급 출동 시스템이기 때문에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분류합니다. 여기다가 엉뚱한 거 넣어놓으면 안 돼요. 여기다가 이 분류 관련해서 뭐 지역 뭐 이런 걸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긴급성과 출동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분류합니다. 그 분류하는 것이 전에는 3가지였는데 5가지로 바뀌었죠. 그래서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5가지입니다. 그 5가지가 실전, 임박, 잠전상입니다. 자, 실전, 임박, 잠전상입니다. 5가지니까 실전, 임박, 잠전상. 자, 코드 0가 실시간 전파가 필요. 이 실시간 전파가 필요한 것이 강력범죄 현행범 등 실시간 전파가 필요할 때. 자, 코드 1이 이제 두 번째가 임박입니다. 임박인데 이 임박이 위험 발생이 임박, 진행, 직후, 현행범까지. 이 현행범은 강력범죄 현행범 말고 다른 현행범을 얘기하겠죠. 강력범죄 현행범이면 코드 0로 가니까. 그래서 자, 실전 임박인데 실시간 전파, 이 실시간 전파는 강력범죄 현행범 등 실시간 전파. 그 다음에 임박인데 임박은 임박 진행 중 직후 현행범까지. 자, 그 다음에 잠재적 위험, 전문 상담, 수사 전문 상담, 그 다음에 민원 상담. 그래서 잠전상입니다. 잠재적 위험, 전문 상담, 상담. 그래서 실전, 임박, 잠전상,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5가지 코드 분류가 실전, 임박, 잠전상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망에 112 근무 요원은 우선 임의의 112 신고 대응 코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하려고 막 시간을 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엄청 긴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드를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보다 빨리 지령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빨리 지령을 하기 위해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일단 판단되는 대로 코드 분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밝혀지면 나중에 코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선 임의의 112 신고 대응 코드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112 근무요원 및 출동 경찰관은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대응 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은 112 근무요원이고요. 자, 출동 경찰관도 코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12 근무요원 및 출동 경찰관은 현장 가보니까 이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코드 분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8조 지령에서 코드 4 신고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도 좀 굵게 좀 쳐놔, 밑줄을 좀 그어놔 주십시오. 코드 4 신고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출동 경찰관에 지령하지 않습니다. 코드 4는 맨 마지막 단계죠. 코드 0, 1, 2, 3, 4. 맨 마지막 단계는 출동 경찰관에 지령하지 않고 자체 종결하거나 관계 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거나 그렇게 하고 출동 경찰관에 지령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요? 비출동이죠. 비출동. 출동 경찰관한테 지령하지 않으니까 비출동이에요. 코드 4가 비출동입니다. 자, 그래서 13조 현장 출동을 보시면요. 자, 현장 출동이 자, 신고 유형에 따라서 현장에 출동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우지당비예요. 이게 전에 최초의 지당비였어요. 최우선이었는데 그냥 우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지당비입니다. 자, 보시면 코드 0, 코드 1이 다 우선하여 출동이잖아. 그러니까 우죠. 코드 0, 코드 1, 우선하여 출동, 우선하여 출동. 자, 코드 2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이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가 다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입니다. 여기서 다른 업무가 코드 0, 코드 1도 되겠지만 코드 0, 코드 1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더라도, 그래서 코드 0나 코드 1 신고가 있거나 또는 다른 중요한 업무가 있어도 그때 그 업무들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코드 2 신고 말고 코드 0나 코드 1 신고가 있어. 그럼 그쪽을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코드 0, 코드 1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코드 2 신고보다 더 중요한 다른 업무가 있어. 그러면 코드 2 이 출동을 지금 못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인데 코드 0, 코드 1 또는 및
다른 중요한 업무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동하는 것이 이 코드 2고요. 코드 2. 자, 코드 3는 당일 출동하면 됩니다. 당일 출동입니다. 당일 출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당일 시간이 될 때 출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가 우지당비예요. 근데 우지당 비는 어디 갔어? 코드 4는 이 8주에 있잖아요. 코드 4는 출동 요청안에 지정하지 않고 비출동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5가지 코드이기 때문에 이 13주에서 코드 3까지만 출동 기준을 외우시면 안 되고 코드 4까지 해서 지당 비, 맨 뒤에 비가 여기 8주에서 코드 4는 비출동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출동,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출동, 당일 출동, 비출동 이렇게 갑니다.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그래서 이 지금 112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드 분류, 실전 임박 점전상, 그 다음에 현장 출동 기준, 지당비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숙지하시고 이 112 규칙이요. 여러분 딱 보시면 시험 문제 출제하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12 자체가 엄청 중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중요한 기능이면서 그 다음에 규칙 자체가 그냥 출제하기 딱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20조에 자료 보존 기간을 보시면요. 이것도 이번에 좀 바뀌었는데 112 시스템 입력 자료라는 것이 어떤 신고이고 어떻게 처리했다를 적은 거. 그 적은 것은 코드 0, 1, 2는 3년간, 그다음에 3, 4는 1년간 보존합니다. 녹화 자료는 3개월간 보존하고요. 자, 근데 연장할 수 있어. 이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2년, 1년, 3개월입니다. 그래서 최초 보존 기간이 3년, 1년, 3개월이고 연장할 수 있는 것이 2년, 1년, 3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112 근무 요원은 전문성 확보를 해서 근무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합니다. 좀 장기 근무를 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정오표 설명 좀 마치고요. 다음에 정오표가 생기면 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